네. 안녕하세요. 그 저희 대한비뇨약과 의사회에서 요즘에 금요일마다 이렇게 월요일마다 요런 시간을 주셔 가지고 제가 이제 어 한 달에 한 번씩 나오고 있는 더서울 비뇨의학과의 추민수 원장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전립선 비대증 약물 치료에 대한 얘기입니다. 어 전립선 비대증 그 고거는 이제 전립선에 국한된 얘기고, 보통 이제 하부요로 증상, 소변을 좀 불편해하는 걸 하부요로 증상이라고 하는데, 하부요로 증상에 이제 관계하는 거는 뭐 전립선도 있고 방광도 있고 요도도 있고 심지어는 뭐 신장, 온몸이 다 영향을 미치는데, 오늘은 전립선에 작용하는 약물에 국한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전립선 약물이 하부요로 증상에 쓸 수 있는 약은 너무나 많지만, 전립선에 특화된 약은 사실은 이렇게 세 가지 있습니다. 알파 차단제, 그리고 5-ARI라는 약, 그리고 PDE5 이니비터, 세 가지 약물이 사실 전립선에 영향을 미치는 약물의 다입니다. 그리고 요거를 서로 이제 조합을 해서 병용요법을 어떻게 하느냐, 요렇게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나머지 뭐 방광약이나 뭐 다른 것들은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이 왜 생기느냐, 뭐 다 아실 겁니다. 기계적으로 전립선이 이렇게 커져 가지고 전립선을 먹는 막 막아 요도를 막아서 이 소변이 잘 못 나오게 하는 이 기계적 폐색이 한 가지 있겠고, 그거 외에도 기능적으로 이런 이제 방광 입구나 전립선에 있는 근육들, 요도에 있는 그 평활근들이 수축하면서, 그 평활근이 긴장도가 높아지면서 인제 요도 저항이 높아져서 생기는 역동적인 기능적인 폐색, 이 두 가지가 이제 요도를 막는 두 가지 큰 메커니즘인데, 이거는 두 개를 같이 치료해야 됩니다. 전립선을 막고 있는 전립선을 좀 열어 주는, 작게 만드는 거, 그리고 과도하게 긴장돼 있는 근육들은 이완시켜 주는 거. 요렇게 이제 두 가지를 병행해야지 다 좋아지는 겁니다. 가장 먼저 인제 널리 치료 아 알 사용하고 있는 알파 차단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파 차단제, 알파 차단제라는 것은 알파 수용체를 차단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알파 수용체가 뭐냐? 알파 수용체는 전립선하고 방광 입구에 있는 입구, 그리고 요도에 있는 평활근, 그리고 방광에 있는 그런 이제 평활근을 수축하게 하는 그런 수용체입니다. 여기 이제 교감신경이 흥분하면은, 교감신경이 이제 전기 신호가 쭉 와서 이게 이제 다른 이제 기관, 마지막에 있는 기관으로 전달될 땐 화학 물질로 바뀌어서 이제 화학 물질이 이렇게 쫙 뿌려 주게 되는데, 그 화학 물질을 받아서 실제 기관에 이제 신호를 전달해 주는 게 수용체이거든요. 그래서 교감신경이 흥분하면서 끝에서 이제 아드레날린이라는 화학 물질이 나오면 수용체에 딱 붙으면서 그다음 그 기관에 작용을 하게 되는데, 이 알파 수용체라는 것은 이제 아드레날린이 붙으면은 평활근이 수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광에 있는 알파 수용체는 방광을 수축시키고, 요도에 있는 알파 수용체는 요도를 수축시키고, 그다음에 전립선에 있는 건 전립선을 수축시키고, 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요로 수축하면서 문제를 일으키는데, 그거를 이제 막아보자. 그게 알파 차단제의 기본 이제 개념입니다. 그래서 미리 이제 신호가 오기 전에 수용체를 다 막아 버리면은, 신호가 와도 얘가 이제 수축을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도가 넓어지고 전립선도 이제 열리게 되는데, 그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효과가 아주 즉각적으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전립선의 이제 물리적인 크기를 줄여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이제 근본적인 치료는 아니다. 전립선 비대증 약은 평생 먹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게 이제 뭐 다른 의미가 아니라 전립선을 줄여주지는 못하기 때문에 근본 치료는 아닌 겁니다.
여기 뭐 질문이 하나 나와 있는데요. 초음파 건강검진 결과 승환신 님. 초음파 건강 검진 결과 전립선 비대증 초기 증상이라는데 어떤 치료 방법이 있을까요? 근데 이제 전립선이 커져 있는 것과 이 커져 있는 전립선이 증상을 일으키는 전립선 비대증이라는 거는 쪼끔 완전히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전립선이 커져 있더라도 증상이 없으면 이건 전립선 비대증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전립선 비대입니다. 전립선 비대. 증상이 있으면은 치료할 필요가 없는데 그러면 이제 증상이 생겼다. 증상이 있으면 치료의 대상이 됩니다. 증상이 있으면은 어떤 증상인지에 따라서 뭐 배뇨 증상이 있으면 배뇨 오늘 인제 말씀드린 게 다 배뇨 증상을 치료하는 약물이고 저장 증상, 저장을 못해서 뭐 소변이 자주 마렵거나 급하게 마려운 고런 것들이 있으면 또 저장 증상을 치료하는 약물 고거는 오늘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초음파상 전립선이 커져 있다고 해서 다 치료하는 건 아니고 증상이 있으면은 증상에 맞는 치료를 한다. 그래서 지금 뭐 한마디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진료실에 와서 어떤 증상이 있는지를 알아보고 거기에 맞는 치료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또 질문 말씀드리는 김에 딤두 님. 예전에 소변을 하도 자주 넣어서 비뇨기과 전립선 검사를 하니 비대증까지는 아니고 많이 부었다. 그래서 약을 좀 먹고 좋아졌는데 몇 달이 지난 요즘 다시 화장실 가는 횟수가 늘었다. 다시 검사를 받아 봐야 될까요? 약을 계속 복용 중이시면은 다른 문제가 있는지 또 검사를 해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쪼끔 약을 먹다가 증상이 좋아서 끊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전립선 비대증 약들이 근본 치료가 아니기 때문에 증상이 또 생겼으면 다시 좀 약을 드시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면 역시나 이제 근본적 진행을 막기는 어려운 약이다. 음. 근데 처음에는 우리가 이제 알파 수용체가 하나만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알파 수용체를 막는 약을 치료하다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제 배뇨 증상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혈압이 자꾸 뚝뚝 떨어지는 이제 그런 문제점들이 생기는 걸 발견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반대긴 한데 혈압약을 먹다 보니까 소변 보는 게 좋아졌다. 그래서 이게 소변에 있는 알파 수용체도 이완시키는구나 그렇게 알게 됐는데 여튼 알파 수용체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A형, B형, D형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나눴냐? 위치에 따라서 있는 이제 위치가 좀 다르기 때문에 A형에 따라서 알파 1 중에 A형은 전립선이나 요도, 방광 경부에 집중적으로 있고 알파 1 B는 혈관에 주로 많이 있습니다. 알파 1 D는 방광의 배뇨근 쪽에 많이 있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선택적이지 않고 모든 알파 수용체를 막아버리는 약을 쓰면은 배뇨 증상도 좋아지지만 이 혈관에 있는 평혈근이 이완되기 때문에 혈압이 떨어진 어지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좀 예방하기 위해서 최근에 나온 약들은 알파 1 이나 알파 1 D, 1 A나 1 D 이렇게 이제 선택적으로 우리가 이제 셀렉티브 선택적인 약물이 인제 계속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부작용들이 줄어들고 있고 그럼 이제 이 수용체를 왜 얘기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약물이 여러 가지가 있고 증상에 따라서 또 우리가 1 A에 많이 역할을 하는 약이 효과적일 수 있고 1 D에 또 효과적일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비선택적인 약을 또 써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인제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1 A는 전립선 간질과 요도 그다음 1 D는 방광, 뭐 척수에도 있고 뭐 그런 하여튼 수용체들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약이 하나가 아니라 종류가 여러 가지고 그거를 또 상담을 받아서 자기한테 맞는 약을 써야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어 그래서 이제 그게 계속 같은 얘기인데 비선택적인 약물 초기에는 이제 요런 약들이 많았습니다. 뭐 그 혈압약이라고 개발해 보니까 소변에도 효과가 있더라. 그래서 뭐 테라조신이나 독사조신 같은 약들은 뭐 혈압약이기도 하지만 전립선 비대를 쪼끔 이제 좋아지게 하는 약 요렇게 쓰고 있고 1 A는 전립선에 특화된 약이기 때문에 1 A가 가장 이제 효과가 좋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쓰는 약이 원A.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가장 많이 아마 들어보셨을 거면 하르날이라는 탐슐로신, 그리고 스루페스라는 실로도신, 요런 것들이 전립선에 특화된 약이고, 그리고 더 나중에 나오긴 했는데 근데 전립선을 이완시켜 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 방광도 같이 이완시켜 줘야 된다. 그런 분들이 또 있습니다. 특히나 뭐 야간뇨가 많다거나 저장 증상 좀 자주 보고 급한 분들, 그런 분들한테는 원A뿐만 아니라 원D에도 효과가 있는 나프토피딜이라는 약을 좀 쓰기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택성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제 약물의 특장점이 좀 있겠습니다. 아까 이제 원A의 가장 이제 효과적인 실로도신, 상품명으로는 트루페스라고 하는데, 가장 최근에 아니면 두 번째로 최근에 나온, 비교적 최근에 나온 약물이고, 이 약은 원A에 선택적으로 아주 작용하기 때문에 효과가 그래도 가장 좋다. 그것뿐만 아니라 어 그 복 그 효과가 발현되는 시간, 이거는 이제 먹고 나서 하루 만에 효과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24 시간에서 48 시간. 그러니까 빨리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 분들, 그리고 전립선만 특화적으로 쫙 열어 줘야 되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는 이제 이런 실로도신, 트루페스를 쓰게 되는데, 이 약의 문제점은 뭐냐, 사정 장애를 거의 한 80-90% 일으킨다. 먹고 나면은 역행성 사정이라고, 이제 그 극치감이나 오르가즘 같은 이제 그런 어 그 성관계 했을 때 그 느낌은 다 나는데 실제로 몸 밖으로 사정이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겠습니다. 사정 장애를 일으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약이 이제 좋은 약이지만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젊은 분들한테는 약간 좀 쓰기가, 젊은 분이라기보다는 성관계를 활발하게 하는 40 대나 50 대, 60대 그런 분들한테는 요런 문제를 꼭 이제 얘기하고 써야 되는 이제 그런 거 있고, 그다음이 이제 탐슐로신이라는 이제 하르날, 보통 이제 하르날 하르 이런 약들인데, 이 가장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효과가 나타나는 건 2-3일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전립선 약을 받아 가지고 나는 받아 놓고 불편할 때만 하루만 딱 먹는다, 그러면은 사실은 이런 이제 탐슐로신 같은 약은 효과가 별로 없을 수 있습니다. 2-3일 정도 연속으로 먹었을 때 그때 이제 혈중 농도가 이렇게 쭉 올라가면서 이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전립선 약은 이제 시작하겠다 생각하면 무조건 1주일 이상, 이제 2 주는 먹어야지 효과가 나타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탐슐로신은 원A뿐만 아니라 인제 원D도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부작용과 효과 사이의 밸런스가 가장 좀 뭐 가장 이제 '균형적이다.' 요렇게 생각을 하고, 근데 먹자마자 그날 바로 효과 나타나긴 쪼끔 어렵다. 2 일에서 3일 정도 먹어야지 효과가 나타난다. 요렇게 인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나온 나프토피딜. 나프토피딜이 원A에 효과가 없는 건 아니고 원D에 쪼끔 더 효과가 많다 이제 그런 얘기. 원A도 있지만 다른 약보다는 원D의 효과가 쪼끔 더 있다. 그래서 특히나 우리 야간뇨 심한 분한테는 요 나프토피딜이라는 약을 인제 드리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 약은 좀 전립선을 열어주는 효과는 약간 인제 부족한 걸로 돼 있기 때문에, 뭐 고용량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제 특히나 야간뇨에 특화된 약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비선택적인 약, 아까 이제 원B, 원A, 원D 모두 인제 효과 나타내는 약, 이런 것들은 어 그 혈압이 떨어지는 부작용이 있기는 하지만 오히려 사정 장애의 부작용이 가장 낮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약을 먹었는데 정액이 배출 안 되는 게 되게 불편하다, 그러면 이제 알프조신이라는, 상품명으로는 자트랄이라는 약인데 요걸로 이제 바꿔 보기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약물이 있는데 자기한테 가장 좋은 약물이 있습니다, 이게. 이 약이 가장 좋다, 이 약이 일반적으로 그렇다기보다는 대부분의 효과는 비슷하다고 되어 있는데 사람마다 다 이제 특장점이 있기 때문에 전문의의 그 도움을 좀 받으셔야 됩니다. 이
효과는 있지만 부작용이 어떤 거 있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알파 1D 수용체에 효과를 어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기입성 저혈압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뭐 젊은 사람들한테는 좀 덜하고, 그리고 먹다 보면은 이제 적응이 되게 되는데, 초기에 이제 연세 많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어 약 먹고 며칠 있는데 앉았다 일어날 때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어지러워서 콱 쓰러져서 뭐 머리 낙상이나 골절 사고 이런 것들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거를 좀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밤에 약을 먹게 되거든요. 밤에 먹으면은 그 이 약이 이제 혈중 농도가 가장 높아지는 게 한 4 시간에서 6 시간 후인데, 그때는 인제 누워서 잠자기 때문에 이런 인제 그 기립성 저혈압의 위험을 가장 줄이는 시간이 됩니다. 그러면은 고렇게 해서 이제 밤에 먹으라고 하는데, 밤에 먹으면은 보통 이제 물하고 같이 먹어야 되기 때문에 또 물을 먹으면은 또 야간뇨가 또 심해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립선 비대증 약들은 대부분 이런 구강 분해정, 입에 넣으면은 녹는 제형으로 만들어집니다. 요렇게 이제 물에 잘 녹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야간뇨를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약 먹는 물 한 모금 먹으면 되는데, 그것까지 이제 줄이기 위해서 제약회사들이나 인제 의사들이 아주 많이 노력을 하거든요. 입에 녹기 쉽게 수분 섭취를 안 해도 되게. 근데 이것도 이거를 설명을 안 드리면 환자분들이 깜짝 놀라서 "이 약은 약 먹고 이제 물 먹으러 가는 사이에 입에서 녹아서 없어졌다. 이게 효과가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이게 침으로 넘어가면서 이 보통 이제 위에서 보통 약들이 이게 이제 녹아서 한번 이제 녹아서 소장으로 가면서 흡수가 되는데, 이 약은 이제 위로 가자마자 오히려 이제 입에서 녹아서 위로 넘어가니까 바로 이제 소장으로 바로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 약효가 쪼끔 더 빨리 나타나는, 이게 효과가 없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빨리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입에 녹으면은 이게 좀 씁쓸한 맛이 있기 때문에 좀 불쾌감이 있을 수 있어서 제약회사들이 약의 어떤 이제 향 같은 거, 뭐 박하향이나 뭐 오렌지 맛이 나는 이제 고런 먹기 좋게 만들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신경을 쓰기 때문에 입에 녹여서 먹어도 충분하십니다. 그래서 수면의 질이나 수능도, 또 특히나 이제 큰 알약을 못 삼키는 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한테는 이제 입에 녹는 게 훨씬 좋을 수가 있습니다. 또 질문이 또 있어 가지고 질문 또 2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음도 부자님, 전립선 비대증 나중에 전립선 암으로 발전할 가능성 있나요? 전혀 없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이랑 전립선 암은 완전히 별개이기 때문에 '전립선 비대증이 암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되고, 근데 전립선 비대증 검사할 때 암 수치 꼭 재보는 거는 좋습니다. 그것도 어렵지 않고 이 필수 검사 한번 하면 되니까. 예, 별개입니다. 그리고 김밥 최고님, 새벽에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고 잔뇨, 빈뇨, 회음부 불편감, 아랫배 땡김까지 있어 비뇨기과에 갔습니다. 병원에서 혈액 검사, 소변 검사, PCR, 요속 검사를 했고 이상이 없다고 했습니다. 전립선 초음파를 안 하고 제가 했던 검사만으로 전립선 비대증인지 알 수 있나요? 혈액 검사, 요속 검사로 전립선 비대증은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요속이 이제 높은지 낮은지, 잔뇨가 얼마나 남는지, 그리고 요속 검사로 엄청 많은 인제 인자들을 볼 수 있거든요. 처음 시작할 때 언제까지 인제 소변 보는 시간은 얼마인지, 시작하라고 얘기했을 때 언제 소변이 시작되는지, 이게 이제 어 뭐냐 헤지턴시라고 하는 그 그 시작 잘 안 되는 이제 그런 것들 여러 가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요속 검사로 전립선 비대증은 대충 알 수가 있는데, 아마 말씀하시는 거는 전립선 비대, 해부학적인 전립선 비대가 얼마이냐, 그거는 이제 초음파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전립선 비대증하고 전립선 비대, 전립선이 커져 있는 거랑 증상이랑 어느 정도 이제 이 비례는 하는데 아주 절대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립선 비대가 작아도 전립선 비대증이 있는 분이 있거든요. 근데 뭐 초음파를 하면 좋기는 한데 뭐 안 하고도 진단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안 하고 약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면은 쪼끔 더 좋겠습니다. 네. 답변이 됐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알파 차단제가 두 번째 일으키는 부작용, 홍채 긴장 저하 증후군입니다. 이거는 이제 백내 예 우리 눈에도 인제 알파 1 A 수용체가 조금 있기 때문에 홍채를 이렇게 이제 홍채를 이렇게 수축해 가지고 우리 어두울 때 이 빛을 더 많이 가게 이 동공을 넓혀 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이 돌 동공을 넓혀 주는 거를 인제 막아 버리는 게 알파 차단제이고, 특히나 이 탐슐롯신을 오래 먹었던 분이 백내장 수술할 때, 백내장 수술은 그 홍채 안에 있는 렌즈를 깎아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홍채를 수축시켜 가서 동공을 커지게 한 다음에 렌즈를 깎아내는데, 탐슐롯신 오래 먹었던 분은 이 동공을 수술하기 전에 동공 수축제를 쫙 줘서 인제 동공을 넓혀고 그 렌즈를 이렇게 수술하게 되는데, 탐슐롯신 오래 먹었던 분은 이게 수축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구멍이 너무 작은 상태에서 수술하니까 수술 되게 어렵고, 어떨 때는 뭐 이 동공 아니 그 뭐냐 이거 홍채, 이거 가리고 있는 홍채에 인제 뭐 손상이 되게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립선 비대증이 있는 노인분의 이제 백내장 많이 있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 백내장 수술이 노인 전체 수술이 1 등이고, 그다음에 이제 전립선 수술이 2 등인데, 그만큼 노인한테 흔한 수술이기 때문에 같이 있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백내장 수술하기 전에 반드시 이제 "내가 뭐 전립선 약 먹고 있는데 이거 괜찮은 거냐?" 이렇게 좀 물어보면은 되게 좋습니다. 되게 안과 선생님 되게 좋아하실 겁니다. 고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알아주시면 좋고, 그리고 1A 선택성이 높은 약물을 먹을 때 역행성 사정이 생긴다. 아까 이제 말씀드린 거고, 이 사정을 할 때 이제 근육 골반 근육들이 수축을 쫙 하면서 인제 갑자기 아주 높은 압력으로 쫙 수축하면서 인제 사정을 쫙 하게 되는데, 이 약이 이제 수축을 못하게 이완시키는 약이기 때문에 사정을 못하게 합니다, 사정. 그래서 근데 이거는 뭐 환자분들이 왔을 때 이 대부분 "호르몬이 말랐다. 이 약 먹고 나니까 호르몬이 말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호르몬하고는 상관이 없고 정액이 배출이 안 되는 건데, 배출이 밖으로 안 되는 뿐이지 이제 고 요도에 좀 남아 있거나 아니면은 저항이 약하게 수축하다 보니 저항이 약한 쪽으로, 뒤쪽으로 이제 방광 쪽으로 들어가 버리게 되거든요. 방광 쪽으로 들어갔다가 소변으로 같이 나오기 때문에 건강상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데, 이게 불편해하시는 분 분명히 있거든요. 만약에 전립선 약 먹었을 때 이런 부작용이 나타나면은 '약 종류를 좀 바꿀 수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혀 뭐 큰일 나는 문제 아닙니다. 환자분들 깜짝 놀라서 '이거 큰일 난 거 아니냐.' 오는데, 큰일 난 건 아니고 다시 약을 끊으면 언제든지 가역적으로 돌아가는 거고, 약을 종류를 바꾸면 좀 좋아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어 알파 차단제 전립선 약 먹었을 때 "코 막힌다." 얘기하는 분이 있거든요. 코 점막에도 이게 이제 알파 수용체가 있기 때문에 고런 것들이 인제 이완이 되면은 그 충 이게 쪼끔 이제 붓게 되면서 좀 코가 막히는 느낌이 좀 들 수 있거든요. 요런 거, 근데 요런 거는 초기에 나타나고 쪼끔 약을 쪼끔 지속하다 보면 대부분은 적응을 하십니다. 근데 이게 너무 심하면은 약을 중단하거나 약 종류를 좀 바꿀 수 있겠다. 전립선 약들은 가역적인 약이 없기 때문에, 비가역적인 약이 없기 때문에 문제 생기면 바꾸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가장 많이 쓰는 알파 차단제에 대한 얘기였고, 그다음에 5 환원 효소 억제제, 우리가 5-ARI라고 줄여서 말하는 요거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전립선이 커질 때 이 남성 호르몬이 인제 전립선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이제 DHT라는 뭐 호르몬으로 일부 이제 변환이 되면서 전립선에 아주 큰 자극이 되면서 전립선이 이제 쭉 자라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테스토스테론은 전립선뿐만 아니라 이제 뭐 근육이나 뭐 활력, 뭐 정신 건강 이런 뭐 아주 중요한 거기 때문에 테스토스테론을 막으면 남성 호르몬을 막으면 안 되고, 그러면 전립선을 아주 자극하고 하는 이 DHT라는 걸로 바뀌는 거를 우리가 이제 막아보자. 인제 그게 5ARI거든요. 5AR이란 리덕테이즈라는 인제 효소가 남성 호르몬에서 DHT로 바꾸는 역할을 하고, 그러면 인제 요 R 리덕테이즈 효소를 억제하는 거를 하면은
테스토스테론의 남성 호르몬에서 DHT로 바꾸는 거를 막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약을 먹으면 5-AR이 있는 이 약을 먹었 고 그 옥 어 기관 안에서만 이 DHT가 확 줄어들게 됩니다. 이 약을 먹었다고 해서 남성 호르몬 자체가 없어지거나 뭐 역할을 못 한다 그게 아니라 테스토스테론 피 속에 돌다가 어떤 기관 안에 가서 그 기관 내에 있는 효소를 만나서 DHT로 바뀌기 때문에 전립선에만 국소적으로 작용하는 이제 비교적 안전한 약입니다. 당연히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약을 했고 이 약을 DHT 농도를 전립선에 있는 DHT 농도를 급감시키면은 전립선 상피세포가 위축이 되고 결국은 인제 자연사하게 되겠습니다. 죽어버리게 되기 때문에 이 약은 전립선의 실제 크기를 쪼끔 줄일 수 있습니다. 한 20% 정도 줄이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약은 근본 치료 아주 근본 치료 전립선을 뭐 점점점 작게 해서 짜부러뜨리는 건 아니지만 약간의 진행 자체를 좀 감소시킬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약간의 이제 근본 치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5-AR이라는 그 효소는 인제 타입 1, 타입 2가 있는데 뭐 이건 별로 중요한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이 5-AR이라는 그런 인제 환원 요소가 모낭에 또 있기 때문에 이거를 막아 버리면은 이 뭐냐 탈모가 좀 덜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약을 먹다 보니까 이제 머리가 좀 나더라. 머리가 빠지질 않더라.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잘 빠지지 않고 탈모가 예방된다. 그래서 이 약이 이제 지금 탈모 약으로도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 타입 1, 2가 있는데 전립선뿐만 아니라 모낭에도 있다. 요거를 알고 계시는 게 좀 좋겠고. 근데 이제 이게 탈모 치료 효과가 있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막 젊은 남성들한테도 막 사용되는 게 이게 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은 5-AR 이 약을 먹으면은 이런 이제 발기부전이나 성욕 감퇴, 사정 장애 이런 것들이 초기에 나타날 수도 있고 근데 오래 먹으면은 이게 비가역적으로 영구적인 장애를 일으키는 위험이 쪼끔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오래 먹는 게 얼마나 먹는지 아직 인제 연구가 잘 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오래 먹으면 오래 먹을수록 이래 비가역적인 영구적인 성기능 장애가 올 위험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 나이 때 이걸 시작하는 거는 아주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 "나이 든 사람은 괜찮냐?" 한 뭐 10년 단위는 아직은 괜찮은 걸로 되어 있는데 그리고 10년 내로 또 생기는 분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 뭐 적게 짧은 기간을 먹는 것이 좋고 그렇기 때문에 젊은 남성에서 무분별하게 먹는 거는 아주 쪼끔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5 ARI를 먹을 때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이 두 가지 이 약의 특징이 있는데 아까 어 그 알파 차단제는 뭐 하루에서 길게는 뭐 한 4-5일 정도 일 주일까지 기간이 이제 효과 발현하는 데 걸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약은 특이하게 최소 3 개월은 먹어야지 효과가 나타납니다. 전립선이 이제 줄어드는 효과인데 그러니까 이 약을 드시고 뭐 한 달 먹었는데 효과 없다 끊으면 안 되고 최소 3 개월 길게는 6 개월까지 먹어야지 효과가 있고 그리고 이 약이 PSA 수치를 반으로 뚝 떨어뜨리는 50% 떨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 하면은 이 PSA라는 게 우리 이제 뭐 전립선 특이항원 우리가 흔히 이제 전립선 암수치라고 알고 있는데 암수치는 아니고 전립선 상피에서 나오는 어떤 물질입니다. 근데 어 전립선 암이 상피 세포를 이제 파괴하면서 이제 증가하기 때문에 전립선 암일 때 이 PSA라는 수치가 쫙 올라가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PSA를 보통은 전립선 암 수치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러 상황에서 인제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 5-ARI라는 약을 먹으면은 상피세포가 위축되기 때문에 PSA가 반으로 뚝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전립선 암은 상피에서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실질에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전립선 수치가 전립선 암이래. 전립선 특이항원 PSA가 반으로 떨어졌다고 해서 '아 내가 전립선 암의 위험이 반으로 떨어졌다.' 절대로 그런 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단순히 그냥 수치만 떨어진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인제
전립선 암 검사를 할 때는 이 약을 드시고 있으면 곱하기 2를 해서 뭐 1.5 면은 3, 2 면은 4 이렇게 그 위험도를 측정하기 때문에 비뇨기과에서 인제 하면은 어떤 약 전립선 약 먹느냐 아니면은 뭐 전립선 암 검사할 때 이런 거 충분히 물어보기 때문에 대부분은 요거를 인제 알고 있는데, 뭐 건강검진 했을 때 다른 과 선생님들이 PSA가 한 2.4 니까 안전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 약을 먹고 있었다. 그러면 절대 안전한 거 아니기 때문에 고런 거를 좀 본인이 좀 알고 있는 게 좀 좋겠습니다. 의사들도 잘 모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암 위험이 절대로 이 PSA가 절반 떨어졌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그냥 순간적인 착시 효과다. 그런 거라고 이게 좀 어떤 분이 인제 비유를 들 때 그 뭐냐 그 화재 경보기의 센서를 그 감도를 그냥 반으로 낮추는 거랑 똑같거든요. 불이 막 나고 있는데 이 감도가 반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불이 막 천장까지 갔을 때 겨우 이제 반응을 한다 이제 그런 거거든요. 불이 불이 안 난다 인제 불 나는 위험이 우리 그 감지기가 있기 때문에 줄어든다 그게 아니라 오히려 이제 감도를 떨어뜨린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반으로 떨어졌다고 해서 절대로 전립선 암 위험이 떨어진 게 아니다. 반드시 곱하기 2를 해서 판단해야 된다.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 5-ARI의 역할이 전립선을 아까 한 20% 위축시킨다. 초기에 한 2 년까지 쭉 인제 위축시키는데 그 이상은 떨어지지가 않고 그 이상부터는 인제 자기 그 성장 곡선을 따라 요렇게 인제 다시 자라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약을 먹고 있다고 해서 100cc 짜리 전립선이 20 까지 줄어드는 게 아니라 한 2 년간 한 80cc 정도 줄어들었다가 다시 이렇게 자라나게 됩니다. 고런 인제 특징이 있다는 걸 쪼끔 알고 계시고. 근데 인제 전립선이 왜 다시 커지느냐. 상비 조직만 위축시키고 기질 세포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 기질 세포는 곡선을 따라 계속 인제 증가하기 때문에 이 약을 오랫동안 먹는 분 보면은 상피 세포는 위축이 되어 있는데 오히려 기질이 많아지는 상대적인 비율이 기질 우세성 비대증 요런 식으로 인제 쪼끔 양상이 쪼끔 바뀌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 기질이 오히려 많기 때문에 수술할 때 약간 쪼끔 어렵고, 그리고 요즘에는 홀랩이라는 수술 많이 하는데 이 갈아낼 때 약간 쪼끔 잘 안 갈린다 이제 고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음. 또 질문이 하나 와 있는데 아이손하우스 님. "전립선 비대증 증상에 따라 수술 방법이 달라지나요?" 어 그럴 수 있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이 전립선이 커져서 전립선 비대가 심해서 막아서 전립선 비대증이 생기는 분들은 전립선을 떼내주는 수술을 하면 되는 거고, 근데 전립선 모양에 따라 또 되게 다양하거든요. 입구가 좁아진 분이 있고, 그리고 또 양옆보다는 가운데 중옆이 또 특별히 커져 있어 가지고 방광 입구가 요렇게 이제 꺾여 있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방광 입구가 꺾여 있는 분은 중옆을 특히나 이제 도려내 줘야 되기 때문에 요즘 많이 하는 결찰술이나 리줌이라는 어떤 인제 고런 수증기를 위축시키는 고런 수술은 또 효과가 없는 경우가 있고, 방광 입구가 아주 좁아 가지고 그런 증상을 일으키는 분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요즘에 아이틴드라는 방광 입구만 딱 열어주는 인제 그런 채소 침습 수술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런 분들은 또 리줌이나 유로리프트는 효과가 없고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립선 모양 중에 또 전립선이 방광 안으로 이렇게 툭 튀어나와 있는 분이 또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다른 수술은 다 효과 없고 오직 이제 홀랩으로 툭 튀어나와 있는 부분을 떼내 줘야지 인제 뭐 효과가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증상에 따른다기보다는 전립선의 모양에 따라 수술 방법이 좀 달라지는 거고, 증상에 따라 치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꽉 막고 있는 배뇨 증상이 심하면 수술하는 거고, 저장 증상이 심한데 전립선이 작다. 그것도 전립선 비대증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고런 경우는 방광약을 오히려 써야 됩니다. 전립선 비대증이라고 와서 내시경 같은 거 했을 때 방광 내에 결석이 있거나 아니면 종양이 있거나 이런 분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증상에 따라서 치료법이 달라질 수 있고
검사를 좀 해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음 네. 그리고 아까 이제 전립선 자체를 이 5-ARI라는 거는 전립선 자체를 20% 정도 줄여 주기 때문에 수술이나 급성 요폐의 위험을 50% 감소시켜 주는 약간의 근본적인 치료를 가 되는 인제 그런 좋은 약입니다. 이제 두 가지가 있다 그랬고 어떤 부작용이 있느냐. 성기능 장애에 있습니다. 성적 흥미가 떨어지는 성욕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 당직도가 저하되는 발기부전 나타나고 사정량이 좀 줄어드는 인제 고런 것들 고런 것들이 위축이 되기 때문에 고런 것들이 나타나는데 초기에 좀 심하게 나타나다가 오래 드시면 또 다시 인제 좋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안 좋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거는 인제 문제가 있으면은 상담을 좀 받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남성 호르몬을 이 인제 역할을 하는 걸 어느 정도 차단하기 때문에 여성형 유방 이제 여성으로 가면은 이런 아로마테이즈라는 효소에 의해서 여성 호르몬이 과도하게 이제 이게 DHT로 가야 되는 게 이쪽으로 못 가니까 이쪽으로 반대쪽으로 가는데 그쪽으로 가면은 이제 여성 호르몬이 좀 많아지는 그런 인제 반대 작용이 있기 때문에 여성형 유방이 좀 생깁니다. 이 약을 먹고 나서 인제 한 몇 달 지났는데 가슴이 너무 아프다. 가슴 같은 몽오리가 생겼다. 그런 경우가 있는데 요것도 인제 오래 먹다 보면 좋아지는 경우가 있는데 너무 심하면은 약을 좀 끊어야 될 수 있다. 여성형 유방이 생길 수 있고 좀 인제 좀 주의해서 봐야 되는 게 이 5 에 알 5 알파 환원 효소가 이 전립선이나 두피 이런 데 많지만 뇌에도 일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이 뇌로 넘어가서 뇌에 있는 어떤 인제 그런 리셉터들을 수용체들을 방해를 하면은 이런 이제 극심한 피로감, 의욕 저하, 우울증 그리고 머리에 안개가 낀 것처럼 집중력 저하, 기억력 저하 이런 것들 이런 인제 인지 저하나 이제 무기력증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쪼끔 좀 주의를 해서 봐야 됩니다. 우리 이런 것들이 이제 포스트 피네스테라이드 증후군 PFS라고 인제 얘기를 하는데 이걸 오래 먹으면 이런 것들이 포스트 피네스테라이드 신드롬이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젊은 분이 이 약을 무분별하게 먹는 건 쪼끔 위험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인제 오래 먹으면은 생길 수가 있고 이런 인제 우울증, 불안감 그리고 어떤 경우는 인제 자살 충동, 공황 장애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전에는 몰랐다가 최근에 인제 좀 알게 돼 가지고 미국 FDA나 유럽, 한국 식약처 등의 약 설명서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이 약은 우울증이나 자살 생각, 영구적인 성기능 장애의 위험이 있을 수 있다. 근데 이제 막 우리가 처음에는 '아 그런가 보다.' 되게 주의를 했는데 연구를 또 해 보니까 별 상관없다는 연구들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요즘에는 처음부터 우울증이나 어떤 인제 자살 충동이 있는 분한테 이런 문제가 쪼끔 과도하게 생긴다. 그렇게 쪼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인제 정신 건강에 문제가 약간 있는 분은 쪼끔 주의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꼭 확인해야 되는 게 여성에서 절대로 드시면 안 돼요. 요즘에 뭐 그 여성 탈모 때문에 이 약을 막 무분별하게 막 드리는 경우가 있는데 여성에서 물론 이제 임신할 시기가 가임기가 지난 여성에서는 먹어도 될 수가 있는데 가임기 여성에서는 이 약을 먹으면은 태아에 기형이 유발되게 되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남성 생殖기 쪽에 이제 영구적인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여성에서는 절대로 먹으면 안 되고 먹는 것뿐만 아니라 만져서도 안 됩니다. 요즘에는 코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비교적 안전하다고 하지만 쪼끔이라도 피부에 흡수되면은 이런 그 이런 이 성분은 여성한테는 아예 없는 거기 때문에 쪼끔만 들어가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성한테는 절대로 금기고 노출 자체가 절대로 주의해야 된다. 그런 걸 알고 계시면 되고 마지막에 PDE5 이니비터. 이 PDE5 이니비터는 비아그라, 시알리스라는 그런 그 발기부전제입니다. 근데 발기부전제를 오래 먹다 보니까 소변도 좀 좋아진다. 인제 그런 것들이 경험적으로 쌓이다가 '아 그러면 이거는 인제 배뇨 증상에 한번 써 보자.' 그래서 연구를 해 보니까 진짜로 하부요로 증상에
효과가 있더라. 그래서 미국 이게 뭐 FDA의 승인이 됐고 우리나라도 인제 승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4 가지 메커니즘에 의해서 인제 효과가 있는데 이게 나이트릭 옥사이드라는 이제 NO가 실제로 이제 혈관을 이완시키고 이 그 비아그라가 사실은 원래는 개발될 때는 혈압약으로 개발됐거든요. 이 혈관을 이렇게 이완시키면서 혈압을 떨어뜨릴 거라 예상하고 이 연구를 했는데 혈관 중에 생식기 혈관에 특히나 효과가 있더라. 그래서 이 약을 연구적으로 인제 받아간 분들이 나중에 "이 약 더 주면 안 되냐." 이게 자꾸 찾아오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아 이게 발기가 잘 된다." 그래서 인제 알게 되는 건데 이 약을 먹으면은 혈 그 이 생식기 쪽에 있는 혈관이 이완시키게 되면서 인제 혈액순환이 좋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평활고 그 생식기에 있는 혈액에 있는 평활근뿐만 아니라 요도나 전립선에 있는 평활근도 이완이 되면서 그런 이제 그 배뇨 증상을 좋아지게 됩니다. 특히나 이제 저장 증상을 쪼끔 뭐 자주 보고 급하고 요런 증상을 쪼끔 좋아지게 하게 된다. 그리고 혈액순환을 돕기 때문에 또 증상을 좋아지게 된다. 그거는 약간 말씀드렸고 그리고 구심성 신경이라고 이제 방광에서 이제 이 자 이런 감각을 뇌 쪽으로 이제 전달하는 이제 신경이 있는데 이 신경이 과도하게 흥분이 되면은 과민성 방광이라는 쪼끔만 방광이 차도 막 보면은 자주 마렵고 급하고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데 고 그 구심성 신경을 약간 이제 안정화시켜 준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방광의 저장 증상을 좀 좋아지게 한다. 고런 것들이 연구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전립선이나 인제 골반 근육의 염증을 완화시켜 주는 고런 여러 가지 인제 효과로 인해서 어 그런 배뇨 증상을 좀 좋아지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인제 뭐냐 그 발기부전약 중에 어 길게 효과가 가는 이제 타달라필이라는 시알리스 계통의 약물이 있습니다. 요 약은 특징이 효과가 뭐 하루 종일 갈 때도 있고 최소 뭐 8 시간 간다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길게 효과가 가기 때문에 이 약을 저용량으로 매일 먹으면은 24 시간 내내 이렇게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런 인제 피 속에 일정 그 농도가 유지가 되면서 하부요로 증상을 좋아지게 하고 동시에 발기부전도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약은 뭐 발기부전도 좋아지고 배뇨 증상도 좋아진다. 하지만 문제는 아직은 인제 비급여다. 보험이 안 되기 때문에 예전에는 뭐 한 알에 뭐 2만 원 정도 했기 때문에 너무 비쌌는데 요즘에는 이 그 특허가 풀리면서 한 2천 원 쪼끔 더 주면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루 한 2천 원 정도 커피의 한 반값 정도니까 좀 드셔 볼 만한 약입니다. 되게 좋은 약입니다. 근데 꼭 알아둬야 될 거는 이런 이제 협심증 치료제로 질산염 나이트레이트라는 이제 질산염 제제를 뭐 이 가슴 통증이 있을 때 먹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절대 금기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약이 이제 아까 그 산화질소 NO를 인제 NO 농도를 이제 높이면서 인제 이거를 인제 그 혈관을 이완시킨다 그랬는데 이 질산염하고 같이 동시에 먹게 되면은 갑자기 인제 폭발적으로 증폭이 되면서 극심하게 혈관 확장이 쫙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통제 불가능한 저혈압 쇼크, 실신, 뇌졸중, 심근경색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협심증이 있는 분이면서 예방적으로 질산염 치료를 하는 분들은 절대적으로 드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 부작용 중에 혈관 확장, 이 혈관 확장제이기 때문에 뭐 얼굴에 있는 혈관이나 뭐 뇌에 있는 혈관을 약간 확장시키기 때문에 머리가 인제 좀 약간 띵해지는 인제 두통 그리고 얼굴이 붉어지는 안면 홍조 이 얼굴에 있는 혈관을 이완시키면서 거기에 이제 피가 쫙 몰리면서 안면 홍조가 생깁니다. 코막힘 요런 것들이 생기는데 그래서 이 발기약 드시면서 '아 너 머리 아프면서 얼굴이 붉어져서 이제 저혈압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분이 계신데 저혈압은 아니고 얼굴에 있는 혈관이 있겠죠. 어 그 확장하면서 생기는 부작용입니다. 그래서 아주 위험한 건 아니고
어떤 분은 어떤 의사 선생님은 알몸 홍조가 생기면 '아 이 약이 효과가 좋아서 그런 거다.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얼굴이 붉어지고 효과가 나타나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계속 먹다 보면 요런 것도 인제 적응이 되는 고런 부작용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게 이완 혀 그 혈 이제 평활근을 이완시키는데 요 식도에 있는 식도하고 뭐야 위하고 요 사이에 있는 평활근도 이완시키기 때문에 이 역류, 역류가 되어 가지고 뭐 속쓰림 약간 이제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PD5라는 효소가 또 근육에도 있어 가지고 이 약을 먹으면서 '아 근육통이 생긴다.' 이런 분도 또 있거든요. 근데 고런 것들도 대부분 먹다 보면 좋아지십니다. 그래서 근육통이 생기거나 위 속쓰림, 얼굴 안면 홍조 같은 거는 다 뭐 부작용일 수 있고 좋아질 수 있는 부작용이다. 요렇게 세 가지 카테고리의 인제 약물을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외에도 뭐 방광 좋아지게 하는 약, 그다음에 방광 수축하는 약,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오늘은 이제 전립선에만 특화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증상이 심하면은 알파 차단제를 먼저 들여 봅니다. 그리고 특히나 그중에서도 야간뇨나 빈뇨 같은 저장 증상이 두드러지면은 알파 차단제 중에 원D를 먼저 인제 써 보기도 하고, 그리고 전립선 부피가 좀 처음부터 크다, 그리고 PSA라는 인제 전립선 특이 항원이 처음부터 좀 높은 분, 이런 분들은 빨리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알파 차단제를 쓰면서 아까 말씀드린 5-ARI를 같이 병행하는 게 이제 표준 치료로 되어 있고, 전립선 약간 줄여 주는 거. 그리고 발기부전이나 성기능이 쪼끔 저하되면서 이 그 전립선 비대증이 있는 분은 PDE5 이니비터를 적극적으로 좀 고려하는 인제 고런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처음에는 한 알 먹다가 나중에는 이런 것들이 막 두 알씩 세 알씩 이렇게 늘어날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는 이런 인제 복합제가 많이 생깁니다. 이 노인분들 55 65세 이상 연세 많으신 분들의 평균 약수가 뭐 6.4 개로 아주 많이 있기 때문에 약수 개수가 점점점점점 늘어나면 먹기 되게 힘들고요.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두 가지 약제를 하나로 합친 이제 복합제들이 나오고, 비뇨기과에서도 인제 복합제가 많이 나옵니다. 복합제는 뭐 두 알 먹을 약인데 한 알 먹으니까 이제 복약 편의성이 증대되고, 그리고 따로따로 먹는 것보다는 하나를 합쳤을 때 식약처에서 감사하게도 이제 그 약가를 떨어뜨려 줍니다. 그래서 인제 두 알 먹는 거 한 알 먹으면은, 네 복합제를 먹으면 경제적 부담이 쪼끔 덜하고, 그리고 어 두 가지가 인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효과가 쪼끔 더 빠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5-ARI나 그 알파 차단제를 어 합쳐서 요렇게 나온 뭐 듀오다트라는 인제 그런 약이 있고, 그다음에 뭐 전립선 줄이는 약하고 발기약을 합친 유레스코라는 약이 또 올해 나왔습니다. 최근에 나왔고, 그다음에 전립선 이완시키는 약과 그 발기약 같이 이제 나온 이제 구구탐스, 이거 되게 뭐 아주 뭐 많이 쓰는 약, 요런 약들이 뭐 먹기 좀 좋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이 같이 먹으면은 상호 보완적인 시너지 효과가 있고, 뭐 그다음에 약 복약 수능도도 높아지고 경제적으로도 효과가 있다. 그 외에도 인제 뭐 방광에 문제가, 전립선이 꽉 막고 있으면은 결국은 방광에 무리를 주기 때문에 방광이 영향을 받는 분이 어 대부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는 이런 방광약을 같이 이제 쓰기도 하는데, 요거는 뭐 나중에. 근데 이제 처음에 전립선이 커지다 보면은 이 배뇨 증상, 소변이 가늘어지고 처음 시작이 늦어지고 중간에 뚝뚝 끊기게 되고 배에 힘 줘야지 나오게 되는 이제 배뇨 증상이 주가 되는데, 이게 오랫동안 방광이 이제 높은 압력으로 짜다 보면은 방광이 변성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립선 비대증이 오래되면 방광 변성이 되고, 그런 경우 저장 증상이 나타나거든요. 소변을 자주 보고 참기 힘들고 야간뇨 심해지고,
그런 경우는 방광이 영향을 받는다고 보고 방광약을 좀 드리기도 하는데,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전립선 비대증이 있다가 방광 증상까지 같이 있으면은 이런 경우는 좀 약보다는 수술을 좀 조기에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방광이 한번 이제 손상이 되기 시작하면은 이게 되게 빨리 안 좋아지고, 너무 늦게 수술을 하면은 방광이 아주 돌아오는데 아주 오래 걸리고, 어떤 분은 인제 못 돌아오는 분도 있기 때문에 요런 저장 증상이, 전립선 비대증 때문에 저장 증상이 생기는 분들은 좀 수술을 쪼끔 고려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요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아까 뭐 전립선 비대증 약이 3 가지 있고, 그리고 전립선 약 중에도 또 세부적으로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각각의 맞춤형 약물을 받아야 되고, 그거는 이제 비뇨기과 전문의만이 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요렇게 이제 한눈에 알파 차단제는 비교적 빨리 효과가 나타나지만 그 근본 치료는 아니다. 5-ARI는 3 개월 이상 먹어야지 효과가 나타나지만 병의 진행을 쪼끔 늦출 수 있는 좋은 약이다. PDE5 이니비터는 억제제는 발기나 성기능을 같이 좋아지게 하면서 배뇨를 좋아지게 하기 때문에 성기능 장애가 있는 분한테 아주 좋은 약이다. 그리고 요 3 가지 조합을 같이 먹는 것도 매우 좋다. 그리고 하나 알로 먹기에 복합제도 많이 나와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궁금한 분들은 제가 중간중간에 이제 응답을 다 해 드렸고, 혹시나 뭐 어 그 궁금한 분이 있으면은 저희 뭐 더서울 비뇨의학과 의원의 인제 이 홈페이지가 있고, 요쪽으로 전화 주시면 저한테 바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제가 궁금한 거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